여러분, 긴급 AI 뉴스 시청에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구락삼 AI를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늦게 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최신 소식으로 에코노믹 타임즈에서 직접 가져온 뜨거운 뉴스입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탐구가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락삼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경쟁자인 유일무이한 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할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구락삼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마치 합성 데이터로 훈련된 구락삼과 실제 세계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챈 사이의 진정한 서사시적인 전투 같아요. 두 명의 올림픽 선수가 큰 경기를 위해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예요. 그게 뭐죠? 글쎄요. 미래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생성된 정보로 종종 실제 세계의 패턴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락삼의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코드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완전한 가상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맞춤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I를 위한 디지털 부트 캠프 같은 거죠. 구락삼 공조 일부, 정략 결혼으로 얽힌 아우구스투스 가족사를 말하기 전에 로마인들이 국치의 날로 생각하는 카라의 패전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극동지역 사령관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북쪽 아르메니아 고원지대에서 발원, 시리아 사막을 횡단하고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가로질러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으로 하는 불가침 조약을 기원전 66년 파르티아와 맺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아 지역 사령관이었던 카이사르와 원로원이 대립하고 있는 로마로 가면서 늙은 크라수스에게 파르티아 침공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보내 침공했다가 아들이 전사했고 크라수스가 복수를 하겠다면서 직접 나섰다가 적장 수레나스 속임수에 걸려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군단 깃발을 빼앗기고 1만여 로마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54년 6월 8일 카르의 패전이고 포로로 잡힌 로마 병사들이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55세였던 카이사르는 파르티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로마 군인들을 구출하려고 4개 군단을 그리스 서안 아폴로니아에 집결시킨 다음 무장한 참모들을 세르비우스 성벽 밖에 대기시키고 원로원이 마련한 환송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40세였던 브루투스와 38세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환송장에 있던 살인자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무쌍한 안토니우스도 암살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킬 요량으로 사람을 보내 지병을 앓고 있는 부인이 급히 오란다는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머뭇거리니까 카이사르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코앞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속은 사실을 알고 카이사르 암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해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는 투니카 위에 짧은 망토를 걸치고 나무 다발 속에 도끼를 숨긴 파스케스를 맨 12명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암살자들을 죽이거나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벽 밖에서 대기 중인 무장한 참모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랐던 암살자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모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 통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평소에 말했던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살인자 전원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긴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시 안토니우스를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안토니우스가 제2의 카이사르라면서 원로원에서 14차례나 비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지병으로 사망한 부인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풀비아가 청혼하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풀비아는 명문 귀족 마르쿠스 풀비우스 딸입니다. 14살이 되던 기원전 63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친정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가였습니다. 호민관이었던 전 남편이 집정관 밀로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니까 민중을 선동해서 남편 시신을 원로원 건물 앞에서 화장하다가 회의장을 전소시킨 전력이 있고 야심과 기질이 엿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다음 19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가 자기 딸과 혼인을 맺게 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였던 마티우스도 옥타비아누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기원전 44년 7월 19일 카이사르 추모 경기대회를 개최하라면서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재계 거물급 인사들도 경쟁적으로 돈을 내놓으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참가 선수들에게 푸짐한 상금을 주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스타가 되니까 풀비아가 사람을 보내 이혼하게 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을 맺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동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정적들이 많은 로마를 떠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으면서 카이사르가 뜻을 이루지 못한 파르티아 원정을 다시 하겠다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폴로니아에서 카푸아로 이동한 4개 군단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 못하니까 풀비아가 시동생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에게 용병부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테벨의 강 상류 페루자에서 용병부대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탈리아 남부 아스툴라 별장에서 63세 키케로가 소속을 알 수 없는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키케로 죽음은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원로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키케로의 머리와 오른손을 누군가가 포로 로마노 광장에 효수하니까 풀비아가 달려가서 머리핀을 키케로 혀에 꽂으면서 살아서 혀로 먹고 살더니 죽어서도 혀가 고생이 많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풀비아가 자기 딸과 이혼한 옥타비아누스를 죽이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시동생이 용병부대를 해산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죽이려다가 되레 도망자 신세가 된 풀비아는 파르티아 접경 지역 포이니키아까지 진군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눈물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안토니우스가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고 있었고 풀비아는 다급한 나머지 동방으로 가다가 길이 엇갈리면서 기원전 40년 객사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내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풀비아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살이었던 아들 율루스 안토니우스를 데리고 오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긴 안토니우스를 흠모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손이 누이 옥타비아였습니다. 그녀의 청혼으로 기원전 38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재혼을 했으면서도 한가롭게 집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파르티아 원정을 하겠다고 집을 나서니까 부인 옥타비아도 따라 나섰다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자라서 드루수스와 결혼한 안토니아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는 동안 섹스투스는 부친 폼페이우스 암살에 앙심을 품고 로마에 대항하면서 사르데냐, 코르시카, 시칠리아,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장악하고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령관직을 수여하고 싸우게 했지만 섹스투스에게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옥타비아누스 참모였고 권모술수가 능한 마이케나스가 스크리보니아를 추천, 옥타비아누스 3번째 부인이 되게 했습니다. 스크리보니아는 결혼할 당시 30세 정도였고 옥타비아누스보다 7살이나 더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3번 결혼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외손녀였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었고 그녀로 하여금 폼페이우스 아들 섹스투스와 연락을 닿게 한 다음 옥타비아누스가 섹스투스와 만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미세놈에서 두 사람이 만나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데냐의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협정을 기원전 39년 맺고 헤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쪽 티레니아 바다 해상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섹스투스와 거짓 평화 협정을 맺고 마이케나스는 옥타비아누스로 하여금 알렉산드리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섹스투스가 해적질을 한다면서 전함을 보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함대를 돌려보내면서 2만여 병력도 함께 보낸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120척의 전함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함대 지휘관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함대 사령관을 수도 로마로 오게 하고 그 대신 마르쿠스 아그리빠로 하여금 섹스투스와 싸우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섹스투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소아시아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소속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섹스투스가 죽으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용 가치가 없어진 스크리보니아와 이혼하고 함대 사령관 아내였던 리비아와 다시 기원전 38년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함을 가지고 왔던 함대 사령관은 졸지에 전함과 부인도 빼앗기는 놀라운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재혼할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25세였고 리비아는 20세였습니다. 전 남편 소생 4세 티베리우스와 임신 7개월이라서 눈에 드러날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리비아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재혼했습니다. 여기에는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이 있었고 그 당시 20세였던 리비아에게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리비아는 사내아이가 태어나기 무섭게 전 남편에게 보낸 때만 하더라도 옥타비아누스 핏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리비아의 예상은 빗나갔고 시름시름 앓던 전 남편이 죽으니까 8살 티베리우스, 4살 드루수스를 오라고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얼마 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파멸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해당하는 악티움 해전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인 옥타비아가 남편에게 주려고 군자금과 2천의 용병을 인솔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용병을 거느리고 악티움에 도착한 옥타비아는 자신이 괜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보낸 수송 선단을 되돌려 보내면서 누이 옥타비아가 군자금과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를 흘렸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안토니우스가 그제야 옥타비아누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부인 옥타비아에게 빨리 로마로 돌아가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악티움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술면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격파하는 장면을 보려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호위 병사들을 거느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안토니우스가 그리스 북서부 아카르나니아 지방 아르타만 입구 악티움 고제 도착했습니다. 북풍이 불긴 했어도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지상전에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고 소형 전함 수십 척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형 전함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마르쿠스 아그리빠였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전함이 선체가 큰 수송선을 공격했습니다. 소형 전함에는 함팍스라는 병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을 붙인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 상대편 배에 화재를 일으키는 무기였습니다. 전함 앞부분은 철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선체가 큰 수송선 옆구리를 들이받으면서 공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해전에 휘말린 안토니우스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투에 참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뱃머리를 돌려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토니우스 병사들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육지에 숨어있던 옥타비아누스 지상군도 함성을 지르면서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육지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뱃머리를 돌려 이집트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함께 자살했습니다. 수도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내전을 종식시킨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가 쓴 글을 그락삼에게 보여주고 역사적 고증, 글의 흐름, 주제 전달에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받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2부 조작 간통으로 얼룩진 아우구스투스 가족사도 먼저 그락삼으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